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전우현 원장님 모셨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전우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오스쿠시 병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오늘은 암으로 다시 돌아오셨네요. 자, 항암은요, 암세포를 제거하는 데 꼭 필요한 치료이지만 항암제 사용으로 인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아니요, 꽤 자주 예정된 항암 치료를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을 겪게도 되죠. 자, 그렇게 항암 치료를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이 최선일까요? 실제로 이게 꽤 있는 상황이죠. 안타깝지만 생각보다 흔하게 접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가장 자주 보고 흔한 거는 이제 항암 치료 전후에 시행하는 혈액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난 경우인데요. 항암제는 아시는 것처럼 골수 내에 조혈 모세포에 독성을 미쳐서 골수 기능을 억제하고 그 결과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항암 치료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백혈구 수치가 낮아지게 되고 감염의 위험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감염 방어의 핵심적인 호중구 수치, 절대 호중구수라고 부르는 ANC가 낮아지는 호중구 감소증 상태가 되면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심각하게는 ANC 수치가 50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감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서 항암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그 밖에도 혈소판 수치가 낮아져 출혈 위험이 증가하고 적혈구 및 헤모글로빈의 감소로 빈혈 상태가 심해지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그 혈액 검사 결과를 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백혈구, 특히 호중구의 수치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실제 케이스를 소개해드리자면 유방암 선행 항암 중이셨던 환자분인데요. 항암 치료가 반복 지속되면서 목의 통증, 목 안쪽의 통증이죠. 감기 몸살, 발열 양상을 호소하셔서 항암 치료 혈액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호중구 수치가 매우 낮죠. 즉 계산해 보면 ANC가 279밖에 안 되고 발열 양상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상태로 진행됐다고 볼 수 있고요.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예정된 항암 치료를 연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적어도 항암제의 용량을 줄이고 38도 이상의 발열이 동반되는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의 양상이라면 항생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호중구를 증가시키는 주사 치료도 필요한데요. G-CSF 제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골수에서 호중구 생성을 촉진해서 감염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죠. 즉 면역 시스템의 최전방 방어선인 호중구의 수를 늘리고 활동을 강화시켜서 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건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환자분도 예정된 항암 치료를 연기하시고 저희 CS에서 항생제 투여와 함께 호중구를 감소시키는 주사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발열이 가라앉았고 백혈구 특히 ANC 수치가 9,300 가까이 증가해서 예정된 항암 치료를 다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나머지 선행 항암 치료 잘 마치고 다행히 수술까지 잘 진행하셨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네요. 자, 그런데 항암제의 부작용은 골수 기능 저하로 인한 혈액학적인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자, 원장님께서 여러 번 방송에서 강조해 주셨지만 구토, 설사, 또 심한 피로, 구내염, 신경병증, 피부 문제 등은 물론이고 간 기능과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도 있죠. 또 심장에도 장애를 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꼭 항암제뿐만이 아니라 통증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진통제에 의해서 간이나 신장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말씀하신 경우도 항암 치료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혈액 검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유방암이 재발돼서 뼈에 전이 된 환자로 항암 치료 그것과 진통제를 또 좀 많이 과다하게 복용하신 결과 간 수치가 많이 상승되고요. 컨디션이 매우 저하돼서 치료에 대한 의지가 꺾인 상태에서 저희 CS에 오신 분입니다. 표준 치료를 진행하는 본원에서는 일단 항암 치료를 연기했고 뼈 전이로 인한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계획 중인 단계였는데 환자분이 너무 그것도 힘들어하셔서 하기가 사실 힘든 상태였습니다. 네, 지금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 GOT와 GPT 그리고 감마 GT가 많이 상승돼 있네요. 가장 우선적으로 간 기능 회복이 고려돼야 할 상황이군요. 그렇죠. 간을 보호하는 약물과 함께 최대한 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진통제의 종류와 용량 그리고 투여 방법을 조절을 했고요. 간 해독을 위해서 글루타치온 수액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생리 활성화 자가혈장 치료도 일주일에 2번 주 2회 진행했고요. 그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통증 조절도 원활하게 되고 컨디션도 많이 회복되셨고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고 이어서 항암 치료도 지속할 수 있는 상태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아, 이게 그 환자분의 간 기능 검사 예. 수치죠? 환자분도 좋아하셨겠지만 이 정도면 본원에서도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저희 CS에서 다시 시행한 검사에서도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환자의 전신 상태가 악화되면 항암 치료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일례로 암 환자의 일상생활 능력을 평가하는 ECOG 평가가 있습니다. 네. 그 평가상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힘들고 절반 이상의 시간을 하루 중에 침상이나 의자에 머무르는 3단계, 네. 그리고 일상생활을 혼자선 전혀 할 수 없고 완전히 하루 종일 침상이나 의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4단계에 해당된다면 항암 치료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때는 항암 치료보다 영양 공급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요. 네. 영양 수액을 포함한 각종 수액 치료와 함께 환자의 바이탈 사인 그리고 대소변 관리 등이 더 중요하죠. 자, 항암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사례를 짚어주셨는데 실제 임상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중요한 점은요, 예정된 항암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그 자체만으로도 환자분 혼자 혹은 가족들과 집에서 대응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말이죠. 각종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컨디션이 떨어진 이유를 찾아내야 하고 또 그에 따른 정확한 판단과 적절한 치료가 진행되어야지만 그 다음 치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직접 항암을 하는 본원에서는 준비된 환자를 볼 수밖에 없고 해결은 오로지 환자의 몫으로 남게 되죠. 이것이 바로 CS와 같은 2차 병원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로 항암이 미뤄졌나요? 낙심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